오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도 하시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냐. 경험적으로 두세 번 정도 연애를 하고 나면 뭐 나는 비슷해야지만 연애가 돼 뭐 이런 분도 있고 비슷하면 질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경험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거를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이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혹시 영쌤은 어때요? 영쌤은? 저는 주로 많이 다른 사람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애 시작할 때 막 다른 사람이니까 좋아해야지 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뭔가 성격적인 부분이나 취향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이럴 때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물론 잘났다고는 허황된 자신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못 가진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동경과 어떤 선망?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더 편안해지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는 거죠. 뭔가 이 관계가 편안해진다보다는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좀 잊게 되니까 편안함을 느껴서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관계가 편안한 건 아니야. 관계는 삐걱삐걱 거릴지언정 그쵸, 엄청 삐걱했죠.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네. 내가 업그레이드 된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나의 만족은 채워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는 그거일 뿐이죠. 이 관계는 이게 성숙해지지 못한 거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관련된 다양한 또 힌트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갈 제가 것 같아요. 스포해버렸나요? 아니.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라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유사성의 원리라는. 유사성의 원리. 이 유사성의 원리는 굉장히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유사한 것에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고 끌리게 된다. 그리고 왜 끌리냐?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렌즈로 나의 어떤 부분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이 긍정해주고 이 사람이 어떤 나하고 비슷한 부분을 내가 긍정하면서 서로 간에 긍정 에너지를 주고받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같은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끌리게 된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보성의 원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보성이라는 거는 상호 보완의 줄임말, 상보. 사람마다 욕구, 기질, 성격, 능력, 특기 이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 각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로 인해서 상호적 만족감이 생기면 서로에게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상호 보완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강렬하게 끌리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딱 이거네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단체든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면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툼과 충돌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동시에 어떤 욕구가 자연스럽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4대4 미팅을 나갔는데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동반자로 나가게 되면 4명이 굉장히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랑의 짝대기가 한 곳으로 쏠리게 된다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욕구,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을 지명하게 된다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 미팅 장소가.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다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단체에는 유리하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회사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다툼이 자꾸 빈번하다. 그렇다면 어쩌면 욕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충돌하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연인 관계로 말하면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 둘이 만났어. 안정감 있는 사람은 안정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건데 둘 다 안정감이 부족해. 그러면 왜 좀 더 나를 안정감 있게 대해주지 못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안할까? 불안한 사람 둘이 만나서 서로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촉발시켜서 그 연애가 더욱더 불안한 연애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상호보완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서로 못 가진 걸 채워주는 부분에서는 또 안정감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호보완이라는 게 성격의 상호보완이 있고 욕구의 상호보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의 상호보완은 MBTI적으로 얘기하자면 외향과 내향, E와 I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J하고 P의 경우에 계획이 있는 사람과 즉흥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 만나서 상호보완되는 흥미로운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욕구를 들어가 볼게요. 욕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능력, 부에 대한 그리고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외모에 대한 욕구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하고 반대되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욕구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왜냐면 그때 만났던 분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격적 상호 보완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걸로 치면 능력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갖지 못한 능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채워진다고 느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호감이거나 좋아했던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능력이 좀 출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저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내 능력에 대한 어떤 부족함? 그런 인식이 계속 욕구로 있었던 것 같고,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을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욕구가 어떤지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제 표면적인 욕구인지 진짜 내면의 욕구인지 요거에 따라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추천드리지만 단순히 표면적인 욕구만 알아서는 상호 보완되는 안정적인 관계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이 굉장히 수반된다.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그 사람으로만 채운다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그렇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성장에 사실은 폭이 음. 커지려면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야 더 그 원의 파이가 커지겠죠. 나의 그- 스펙트럼이 예. 넓어지면서 성장해 나간다면 그게 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욕구만 인식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한테서 뺏어 먹을 것만 뺏어 먹고 그래. 해소할 것만 해소하고 어. 그러고 나면 갑자기 공허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 만나고 있지? 이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좋아했던 모습조차도 까먹게 되고요. 왜냐면 표면적인 욕구가 해결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능력 있어 보이는 여자분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모습 보면서 멋있다고 느껴요, 초반에. 네. 근데 정작 난 노력을 안 하고 있어, 내 인생은. 그러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 대한 낮아지는 자존감? 이런 것들을 괜히 이 사람 탓을 하고 괜히 이 사람한테서 뭔가 불만을 거리를 찾고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모습조차도 못 보게 되는 거죠. 욕구의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결핍, 외로움, 또 열등감 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채워준다라는 부분에서 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쩌면 상대방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핍, 열등감,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 이것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연인이라면 서로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좀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좋은 연인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결론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가 결론을 내려드리진 않지만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심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